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김학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공석으로 조원경 기획팀장이 참석했습니다. 디자인과장이 장기 공석 추가로 이영월 디자인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세정과 이우선 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남성진 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이상돈 과장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이 공석으로 박창규 관리 1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영상정보운영사업소 이근재 소장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우리 평택시 발전의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과 유승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일반 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회계년도 결산서 766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회계년도 일반 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11건으로 44억 7,969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7년 8월 평택국제대교 상판 붕괴 사고 발생과 관련 신속한 사고 수습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본부 교통통제소 운영비로 4,00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7월 호우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발생에 따른 재난지원금 1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가뭄 대비 농업용수 긴급 공수를 위한 대책사업 6건에 대해서도 32억 1,5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소나무 재성충병의 급속한 확산 방지를 위해 피해목 제거비로 2억 7,528만원을, 안중오거리 전선 지중화 사업 관련 소송 결과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비용으로 1억 28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액 1조 3,442억 4,533만원과 전년도 2월액 1,498억 8,273만원 등 예산 현액 1조 4,941억 2,807만원 대비 103.2%인 1조 5,425억 5,21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일반회계 2017년도 결산 후 2월액은 769억 5,325만원으로 2016년도 결산 결과 2월액 811억 9,909만원 대비 42억 4,85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2017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 89쪽입니다. 기획조정실 2017년도 세출 결산 결과 사업소를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859억 7,63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33%인 284억 5,291만원입니다. 2월액은 8.7%인 74억 5,58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58.2%인 500억 6,751만원입니다. 2월액 중 명시이율은 규제계획 우수공무원 해외직무연수 지원 등 9건에 57억 7,260만원이고 사고 2월은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 디자인 등 14건에 16억 8,327만원입니다. 집행잔액 500억 6,751만원 중 예비비 483억 9,807만원을 제외하면 16억 6,944만원으로 예산 현액의 2%가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분룡액 50% 이상 사업 중 주요 통계목과 2월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 현액 501억 7,898만원으로 지출액은 15억 4,067만원, 명시 2월은 1,500만원, 사고 2월은 5,887만원,
예비비 483억 9,807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0.3%인 1억 6,634만 원입니다. 94쪽입니다. 시의 협력체계 구축 기타 보상금 500만 원은 의원님들의 공무상 상해 발생 시 사용하는 예산으로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책 수립 지원 연구 용역비 2억 1,864만 원 중 기획예산과 평택시 인구정책 수립 용역 1,839만 원과 자치교육과 평택 당진 아산권 발전을 위한 광역행정 시스템 연구 용역비, 신성장 사업과 국제교육 클러스터 수요조사 연구 용역비 각각 2,024만 원을 4월 2월 하였으나 올해 상반기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2017년도 도 규제계획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 1,500만 원을 일정 문제로 추진이 불가하여 명시하였으나 올해 2월 대만 해외 직무 연수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03쪽 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디자인과 예산 현액은 14억 2,319만 원으로 지출액 8억 4,748만 원과 명시 2월 1억 7,692만 원, 사고 2월 3억 496만 원, 집행 잔액 예산 현액 대비 6.5%인 9,382만 원입니다. 104쪽입니다. 평택시 경관계획 재정비 사업은 용역기간이 2017년 6월부터 2018년 10월까지로 사업비 1억 7,692만 원을 명시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은 2016년 공기부족으로 2017년으로 사고 2월된 사업으로 원평동 5통 6통 포승읍 더공용리 일원의 CCTV 설치, 도로도막 포장 등의 사업으로 2017년 9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 109쪽입니다. 세정과의 예산 현액은 9억 6,525만 원 중 9억 2,3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4.3%인 4,205만 원입니다. 119쪽 문해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해관광과는 예산 현액 170억 9,883만 원 중 112억 2,33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 2월은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5건에 51억 1,402만 원, 사고 2월은 평택문화재단 설립 등 4건에 3억 5,489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2.3%인 4억 655만 원입니다. 농악보존이 사정으로 각급 단원 1명이 결혼되어 전승지원금에서 4,62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21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상설 공연은 평택농악과 평택민요 각각 16회 공연을 하였고 평택농악에서 집행잔액이 410만 원 발생했습니다. 126쪽입니다. 유통 관련 업법 불법 계도 및 단속 사업 관련 경찰청의 불법 게임기 압수물품 운행비 감소로 1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29쪽입니다. 시 육성예술단의 사정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미지급되어 5,206만 원, 정규 연주회가 미개최되어 5,29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35쪽입니다. 거리공연 산업은 전통시장 및 상가 밀집 지역에서 35회를 실시하였으며 국제, 명동시장 등 일부 지역이 무대공사, 상인회의 사정으로 실시되지 않아 1,0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정두전 사장의 리모델링 공사로 1월에서 5월까지 해설사 활동이 중지되어 1,1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송탄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은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2017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국고보조금 사업 내시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 추진 기간을 감안할 경우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2018년도로 명시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평택 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용역기간이 5개월 연장되어 2018년으로 3,600만 원을 사고 2월 하였습니다. 136쪽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 현액 48억 2,141만 원으로 45억 4,043만 원을 집행하였고
절대공기 부족 및 제3의 추경의 사업비 편성 등의 사유로 사고이율은 통계조사 지원 등 2건에 1,52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의 5.5%인 2억 6,577만 원입니다. 165쪽입니다. 정보화 교육 포상금은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주관 정보지식인대회 폐지에 따른 자체 정보지식인대회 미개최로 예산 현액 100만 원의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에 편성된 청년 통계조사 사업은 사업 760만 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1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74쪽 평택시 사회조사 760만 원 사회조사 보고서 작성 용역이 행정 절차에 따른 12월 계약으로 인해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 이월하게 되었으며 2018년 2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예산 현액은 12억 4,317만원 중 11억 7,99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323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5%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예산 현액 2,197만원 중 집행잔액 616만원으로 휴일 근무 감소 등으로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영상정보사업소 소관입니다. 영상정보 운영사업소는 예산 현액 102억 4,545만원 중 81억 9,780만원을 지출하였고 절대공기 부족 및 제3회 4회 추경의 사업비 편성으로 14억 1,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3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6,291만원은 CCTV 모니터링 용역과 청소 용역 인건비로 정산이 필요하여 사고 이월하였으며 금년 1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도비보조 사업 1억 6,660만원을 제4회 추경에 편성하여 명시 이월하였으며 금년 6월 26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고 지출한 2017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조서에 대해 시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 회계년도 일반 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12건에 44억 7,969만 원 중 지출액은 36억 4,682만 원으로서 모두 일반 회계에서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 사항은 재난안전소관 2017년 7월 16일 집중 호위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과 2017년 8월 26일 평택국제대학교 상판 붕괴 사고 발생에 따른 재반 운영비 지출, 농업정책과에서 지출한 가뭄 대비 용수 확보 대책과 강우로 인한 도국 피해 농가 복구비 지원, 산림독지과에서 산림병해 방제비 지출과 안전출장소 건설도시과에서 지출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 사항으로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입니다. 세출은 잠시 후에 다시 하고요. 예, 예비비.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요 예비비 이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질의 있으신 의원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 93쪽부터 175쪽까지, 관할 사업소 179쪽부터 192쪽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윤하 의원입니다. 지금 이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다 일괄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평택시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예산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제가 이제 여쭤보기 위해서 저는 네. 미리 이제 조사를 예, 했으니까 1조 1,912억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017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 같은 경우에 2조가 이제 막 넘어갔고요. 10년 동안에 8,770억 원이라는 예산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74% 정도가 증가한 걸로 이제 나와 있고요. 매년 이제 평택시 예산이 평균 한 7에서 한 8% 정도가 이제 증가되고 있는데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실장님께 이제 여쭤봅니다. 평택시 예산이 그동안 10년 동안에 적절하게 예산 편성이 되고 예산 집행이 되었는지, 혹시 우리가 이제 학점으로 이야기해서 A부터 F 등급까지 있다라고 하면 실장님께서는 몇 등급 정도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제 저도 이제 예산을 금년도에 기획 예산 실장으로 와서 작년도에 뭐 예산 편성도 못 해봤고 이제 추경 예산을 제가 좀 편성을 해봤습니다만은 뭐 예산이라는 것은 어차피 이제 저희가 시민들께서 필요해서 예산을 수립을 해서 또 의원들 이제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이 된다면 저는 뭐 90점 이상 주고 싶습니다. 90점이면 A 등급인데 네.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년도 2017년도 예산 집행 과정 중에서 네. 이제 감사를 이제 받아 보셨으니까 대표적인 예산 절감 사례가 있다면 한두 가지만 좀 이 자리에서 절감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절감 사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어느 분야에 대해서 이제 절감했다는 것은 그동안 했는데 제가 이제 기억이 나서 이렇게 답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이제 저기지만 하여튼 저희가 그 예산 절감 사례는 우리 시에서도 예산 절감을 해서 이제 시상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절감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하고 있고 또 늘 우리가 이제 예산 절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또 행정사무를 감사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집행부에서는 꼼꼼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면 좀 부족한 점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산의 낭비 사례를 지적받은 내용이 있다든지 그 검사위원 분들한테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낭비 사례는 저도 좀 결산서에 이제 총괄부서는 우리 총무국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사항까지는 낭비 사례에 이제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게 자신 있게 어느 게 낭비라는 그런 지금 기억이 딱 떠오르진 않습니다. 그 낭비 사례에 대해서 뭐 저희 위원님들께서 적절히 뭐 지적을 해 네.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예산 절감 부서에 대한 어떠한 인센티브나 네, 네. 또 예산을 쓸데없이 이제 낭비한 부서에 대한 어떤 페널티, 어떤 그 계획이나 이게 이제 포상 계획이나 어떤 그 규제에 네. 어떠한 그 계획이 있으신지 그 이제 연말에 이제 그 성과 관리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평가에서 이제 잘한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을 주고 또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제 뭐 선진지 제주도라든가 인근 그 선진지도 보내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도 좀 기회가 있으면 먼저 자유여행 같은 데는 먼저 보내주고 그래서 그 인센티브를 좀 저희도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과 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평가 대상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평가가 좀 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일부 하시겠지만 선심성 예산 집행이
일부 이제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그런 어떤 그 선심성 그 어떤 이 예산 집행에 대한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어떤 집행부의 어떤 그 대책이나 또 어떤 그 선별을 하는 어떤 그 과정에 대해서 생각이 지금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선심성 예산이라는 거는 이제 각자가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립니다. 내가 직접 수혜를 받는 데는 선심이 아니지만 상대편이 보면 이게 선심이라고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각 지원금이 나가는 것은 보조금 심의위원이라고 이제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보조금 심의위원님들도 계셔서 그게 신청이 돼서 각 부서에서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해서 평가한 것을 다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 금액이 이제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평가가 돼서 그 금액을 다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그렇게 적정하지 않다 또 선심성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판단 여하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 있지만 우리 보조금 심의위원님들이라든가 이렇게 평가해 주신 분들은 공정하게 평가한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17년도 그 우리 지자체별 부채 현황 중에서 우리 평택시가 지금 부채 현황이 한 2,090억 정도인가요? 근데 부채는 이제 우리가 그런 부채는 이제 그 BTL 사업이라든가 네. 이런 사업들 그런 사업에 있어서 이제 BTL 사업은 장기간 저희가 뭐 20년간 하수도 사업을 하면서 그 갚아나가는 그런 부채이기 때문에 큰 저희가 문제가 저희가 뭐 그런 그 단기 부채는 없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31개 시군 그 중에서 한 18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재정 자립도를 좀 상위권으로 끌어올리실 의향은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거야 뭐 어떠한 의지를 갖고 접근하고 계십니까? 각 시군이 뭐 재정자집도 올라가는 건 로망입니다. 그거는 뭐 어쨌든 그거는 저희가 지방세가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금 보면 도시가 급속히 발전되면서 사실은 뭐 의원님께서지만 우리 시 예산이 급속히 많이 증가된 것은 지금 그 우리 지역에 삼성전자가 들어온다거나 또 아파트가 급격히 늘어나서 저희 지역에 이제 세수가 그전보다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이제 우리 시가 발전되면서 자동적으로 좀 좋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의원분들도 이제 질문할 게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저도 좀 빠르게 좀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94페이지 보면 평택시의회 협력 체계 구축해서 이제 5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이제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이거 이제 얼핏 이제 알아보니까 이 500만 원 예산이 평택시의회 상해 관련해서 네. 보상금 예비비로 이제 이렇게 계속 편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관련해서 이제 지급건이 이제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 네. 처리된 걸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죠? 일단은. 예. 네. 제가 한 가지 제의를 드리자면 그러면 매년 500만 원씩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다가 네. 의원 상해 관련 의원들이 뭐 어떤 그 관련이 상해 관련 문제가 발생이 안 됐을 때에는 계속 불용 처리를 이제 하실 것 같고 집행 잔액도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그럴 게 아니라 종합 의원들에 대한 어떤 그 4년 동안 어차피 4년 임기니까 4년 동안 그냥 보험으로 그냥 가입을 해서 처리를 해버리면 어떤가. 어떤 뭐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쪽으로 한번 좀 제가 제의를 드립니다. 보험하고 예. 이거하고는 좀 성격이 틀리고요. 틀립니다. 보험은 우리 의원님들도 그 저기 그건 개인상의 복리 보험이죠. 호생비 들면서 아마 예. 보험을 들으실 겁니다. 근데 그 네. 보험하고 요거하고는 좀 성격이 틀린 겁니다. 성격이 틀립니다. 네. 그러면 계속 예산 네, 잡아놨다가 예비비적 성격이니까 언제 어떻게 이제 사고가 나실지 모르니까 예비적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유지는 해가야 됩니다. 의원님들이 또 어디 다니시다가 또 먼저 그 조례도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네. 조례까지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잘 처리가 되려면 이런 예비비 성격으로 다 계속 좀 가야 돼요.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6페이지 보면 소송 수행 지원해서
사회적 약자의 소송 수행 지원 및 제한 능력자의 소송 능력을 나름대로 정비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 제도인데 이 불용 사유가 어떤 뭐 소송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겁니까? 2천만 원에 대한. 지금 그 소송 비용이 지금 남은 거는 현재 저희가 이제 그 90 소송 사건 공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네. 2천만 원 세웠는데 집행자에게 이제 그대로 2천만 원인데 요거는 그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하는 그 소송에서 패소해서 이제 상소할 경우에 상대방이 이제 강제 집행제 그 가압류 등을 하거나 이제 가집행을 할 때 선고시까지 유예하기 위해서 공탁금을 이제 지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공탁 사유가 미발생해서 2천만 원 전체를 지금 잔액으로 좀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송 수행 업무 추진비가 이제 그 400여만 원이 이제 집행자료는 남았는데요. 요거는 이제 고문 변호사들이나 들이 이제 변론 재판 참석 등 이제 바쁜 소송 수행 일정으로 이제 그 법률 자문관과 이제 고문 변호사의 간담회가 이제 좀 축소가 되는 게 있어가지고 좀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4페이지 디자인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경관계획 정비해서 영구 용역비가 이제 책정 2억 5천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출이 7,300밖에 안 됐어요. 근데 나머지 명시유월된 부분이 1억 7,600이 있는데 이 그 용역비로 전체를 예산 편성을 했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조금밖에 왜 지출이 안 되고 나머지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죠? 요거는 이제 명시월에서 이게 사업 기간이 이제 2017년 8월부터 2018년 다음 해로 넘기기 다음 위해서. 해로 넘긴 겁니다. 그래서 1억 7,692만 원을 다음 해로 명시월을 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105페이지 그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시범 사업 4억 7,900에서 이게 이제 3억 400만 원이 이제 2월이 됐는데 이게 명시 2월입니까? 사고 2월입니까? 이게 왜 틀리죠? 오타가 난 것 같은데 명시입니까? 사고 2월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고 이열이 맞고요. 사고 2월이 맞죠? 예, 지금 서정동 세경 아파트 앞쪽이 공사 구간인데요. 예. 거기 상가 측에서 좀 반발이 많았어요. 그래서 인도 문제가 발생이 돼서? 보도 설치를 못하고 그동안 그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길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공사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2018년도에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거죠? 4월 말에 종료됐습니다. 준공됐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보겠습니다. 120페이지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오타가 난 것 같고 120페이지 맨 위에 있는 거 있죠? 예. (1,300만 원)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129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예산 대비 지금 지출에 이게 굉장히 좀 적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해관광과 연습수당이 3,600, 운영비가 390만 원, 5,200만 원이 남아 있는데요.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사유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그 육성 예술단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그 4개 단체가 있는데 2개 단체가 이제 지휘자 문제로 그 연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그 잔액이 연습을 안 하.
2018년도에는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까? 아 지금도 지금 갈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다음 장에 130페이지 이것도 그런 사유로 좀 보면 되겠습니까? 네, 같은 사항입니다. 예, 같은 사유로 보면 되겠죠. 네. 그리고 13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선심성 어떤 그 예산 편성 집행 여기에 좀 많이 이제 논란거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민간 행사 보조 사업 수혜자 선정이 공정했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십니까? 이제 그 민간 행사 부분에 대해서 판단은 뭐 제가 여기서 공정했다 아니다 뭐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게 이제 행사가 이제 매체를 거쳐서 계속 진행되어 온 거기 때문에 당시에 판단했을 때는 뭐 제대로 판단해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혜자 선정은 지금 누가 하고 있죠? 수혜자 지금 전체적인 선정 작업은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거를 올라오는 것을 뭐 시장님 방침 받아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수혜 단체 중에서 네. 회기년도가 끝나고 사업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들도 있습니까?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 제출을 안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조금을 안 주죠. 제출은 다 하는 겁니다. 다 제출하시죠. 네네. 여기 그 집행 내용 쭉 보면 대개 보면 1,000만 원 이하짜리들을 다 일괄해서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거의 1,000만 원 이하짜리를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보면 4,50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돼서 집행을 한 단체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단체만 4,500만 원이 다른 데는 다 1,000만 원 이하짜리들인데 한 군데만 4,500만 원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2억 5천만 원은 이거는 이제 일반 예술 단체의 공모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예. 매년 연초에 공고를 해서 이제 공모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요거는 최고 7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2억 5천에서 있는 사업들은 그런 사업들이고요. 그 외에 이제 그 뒤쪽에 있는 사업들은 아니 그러니까 2억 5천 집행한 데서 4,500만 원이 나가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유독 한 단체에 많이 나가 있더라고요. 예. 그럼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건 뭐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가 해서 어, 잘 모르시죠. 나중에 한번 좀 그런 개인적으로 저한테 좀 한번 사업 결산 계획서 같은 걸 한번 결산서를 저한테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44페이지 보면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운영을 예산이 4,500만 원 잡혀 있는데 관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거기 지금 체험관은 그 해설자도 한 분 배치되어 있고요. 그 관리원도 한 명 배치가 되어 있어서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 방문객 숫자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 그걸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 2017년도 사업 결산 내역서를 예, 어렵겠지만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한국 소리터 한번 보겠습니다. 147페이지. 한국 소리터는 지영이 홀의 1년 그 대관 숫자가 며칠이나 됩니까?
1년에 5억을 위탁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1년에 지영이호를 대관하는 횟수가 혹시 나와 있나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한국 소리터가 투자 대비해서 사업 효율성이 이건 뭐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고 판단이긴 하지만 굉장히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일단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접근성이 굉장히 좀 떨어져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에 그 소리터 운영에 일단 계속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수도 많이 하고 예. 투자 대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듣고 싶고요. 이제 지영이 홀이 이제 저희가 이제 국악에 대한 지영이 선생님에 대한 발굴 작업이 이제 우리 평택군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지영이 국악에 대한 한정, 국악인들은 상당히 많이 알고들 계신데 사실 뭐 일반인들이 지영이님을 아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분이 이제 유해도 이제 하와이에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분의 업적은 우리 민속 음악에 대한 업적은 아마 지대하다고 다들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평가 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지영이 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학교라든가 뭐 각 저기에 계속 홍보를 해오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도 많이 홍보를 해오고 있고, 또 지영이 선생님에 대한 업적에 대한 공연도 계속 해오고 있어서 이분들을 이제 널리 알리면서 우리 평택에 이제 예를 들어서 무형문화재라든가 이런 분들을 이제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꼭 비용 대비로 이렇게 따지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영희 선생님이 우리 지역에 원래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이제 기리고 우리 지역에서 계속 그분에 대한 국악 발전에 대한 계속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분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고, 또 각 학교, 전국에 있는 학교 같은 데도 이제 홍보를 해서 그분에 대한 업적을 이제 우선 우리 여기 지영이 홀을 좀 많이 찾게끔 하는 게 저희들 목적이고, 그래서 지금 초창기 지금 운영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좀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걸 많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었던 게 예. 그 소리터의 지영이 홀을 과연 이게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네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영희 선생님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어떤 그 위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널리 알릴 필요성이 있다라는 데는 다 동감을 하지만, 네네. 그렇게 그분을 알리기 위한 어떠한 그 투자 대비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네. 그런 그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공감을 합니다. 그거를 예. 좀 효율성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네. 겁니다. 예. 네네. 죄송하지만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네. 드리고 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보시면 CCTV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방범용 CCTV 설치 필요성과 그 설치 요구 민원이 굉장히 사실 많은데, 사유는 있겠지만 명시이월제 사고이월이 지출액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맞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이제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예. 하반기 늦게 내려옵니다. 그런 경우에 당해 연도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18년도에는 지금 다 네. 사업 완료하셨습니까? 그 사업 완료했습니다. 하신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48페이지 보시면 팽성예술 창작 공간 운영이 있습니다. 2014년 3월 달에 개관을 했더라고요. 아트 캠프라는 명칭으로. 근데 이게 그 팽성에 있는 안정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한 사업이죠. 네. 운영 효과가 좋습니까? 괜찮습니까? 호응도. 지금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뭐 안정리
그 골목 공방이라든지 뭐 거기 이제 예술 교실, 미신 교실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제 지역민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뭐 기수나 이걸 정해서 뭐 그 기수가 끝나면 또 다음 분들이 혜택을 받고 이렇게 해서 늘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조금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무슨 센터장님이 따로 계십니까? 거기에 이제 팀장하고 그 직원들하고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민간인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4억 2,500만 원의 예산이 적정하다라고 보십니까? 그 투자 대비 효율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 마토 예술제나 네. 뭐 이런 뭐 부분적인 저기에서는 또 성과도 있다고 보는데 일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제 주민 참여 프로그램들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여가 굉장히 좀 부족한 네, 것 그렇습니다. 같거든요. 일부 네. 주민들만 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 한국 소리터와 마찬가지로 네. 투자를 했으면 효율성이 좀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홍보도 하고 해서 네. 여러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발전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요. 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요거는 한번 먼저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99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이제 집행잔액 기획예산과 전체 기획조정 전체로 500억 정도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커 보이는데 여기 지금 99페이지에 네. 483억 원 이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의원님들이 좀 이렇게 판단하실 때 좀 더 편하시지 않을까. 지금 99페이지에 보면은 그 뭐 128억, 297억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먼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 해서 483억 원이에요. 네, 예비비가 지금 현재 그 예산연액으로 이제 483억 9,807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이 있습니다. 일반 예비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재난 목적 예비비가 있고 내부 유보금이 있습니다. 그 일반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이내로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 적립이기 때문에 이제 세워놨는데 집행 사유가 미발생해서 이제 그 현재 돼 있는 거고요. 재재난 목적 예비비는 말 그대로 이제 재재난이 생겼을 경우에 이제 집행하는 건데 아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4억 2017년 기준이요. 2017년도에 44억 7,969만 원을 이제 질출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해당 부서에서 이제 그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57억 9,500만 원은 내부 유보금으로 해가지고 그 시의회에서 예산 심의 때 이게 이제 그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유보가 된 사업입니다. 저 사업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이 집행잔액이 지금 전체 500억 중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네. 예. 그 설명이 안 되면 지금 이 기획예산 기획조정실 자체가 굉장히 집행잔액이 많다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중간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아니, 홍선희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는 그 전반적인 그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세입금 결손 처분 현황을 보면은 결손 처분이 올해 62억 정도 되죠. 62억, 63억 5천만 원. 그 예산서에 안 나오는데. 나오는구나 여기 책에. 먼저 예산. 못 찾으셨어요? 하여튼 결손 처분하는 우리 그 세입금이 63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매년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
세금 체납액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세정과장 이수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이 66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저기 결산 자료에 보면은. 근데 이게 이제 지방세가 396억 정도 되고요. 세습이 372억 정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항상 이제 매년 결산 때마다 이렇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전체 그 체납액을 없앨 수는 없고요. 줄이는데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보면은 세수익 같은 경우는 154억 정도 줄였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게요. 네. 어떤 방법으로 지금 독려하고 있냐는 제가 이제 인근시에서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도움이 될까 해서 지금 알아보는 거예요. 어떤 식 우리 그냥 저거만 내보내나요? 독촉장만? 지금 저희들이 분기별로 네. 독촉장은 기본 법적인 사항이고요. 분기별로 그 안내문을 다 띄웁니다. 저기 안 내신 분들한테.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 게 이제 행정제재인데 체납 처분에 무슨 압류라든지 뭐 공매라든지 뭐 이런 거는 다 법적 사항으로 다 이렇게 밟고 있고요. 최대한도로 뭐 저희들은 이제 지금 기간제, 임기제도 3명 뽑아서 이 고액 체납자 이렇게 독려를 하고요. 저희 세정부서 직원들이 이제 팀별로 고액 한 1,000만 원 이상짜리는 이제 책임징수제를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근시는 전화를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안 내시면은 뭐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또 그런 식으로 처음에 전화를 하고 그 날짜에 또 안 내면 또 전화를 해요. 그래서 그거 아직까지도 안 냈는데 그러시면 뭐 불이익을 받습니다. 라든가 무슨 뭐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라는 이제 전화를 하거든요. 처음엔 체납자들이 굉장히 귀찮죠. 근데 이제 3번, 4번 계속 하면은 미안한 생각도 들고 짜증은 나지만 그래서 이제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용인시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체납액을 많이 줄였는데 우리 성남시장 이재명 도지사가 옛날에 성남시장 할 때 그거 인력 동원해서 그거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좀 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뭔가 좀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경기도에서 이제 도지사님이 성남시 사례를 해가지고 경기도하고 지금 내년도에 이제 체납 시스템안이라는 같이 이렇게 구성을 해서 기간제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런 뭐 어떤 방법이 됐건 이 체납액을 줄이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다음 연도에 2월 된 세입금이 여기 936억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게 거의 환수가 안 될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게 많아요. 지금 여기 자료에 딱 보면은 납세태만 453억하고 나머지는 뭐 이거 지금 뭐 무재산, 뭐 행방불명, 폐업, 부도, 소송, 채무회생법에 의한 유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은 해외 이주 이거 해도 여기 재산이 있으면 그거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를 이주를 가든 뭐든 지금 부동산이나 예금이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전부 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근데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양도소 쉽게 해서 국세인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매각을 하고 소유권 이전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국세 부과가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그럼 거기에 한 10% 정도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나중에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재산조회를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계속 독려는 하겠지만 어떤 저희 법적인 절차만 따를 뿐이지 그 압류 대상이 없으면 그런 게 무재산 뭐 이런 걸 내서 가끔 그런 것 쪽으로 해서 결손을 떠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게 이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납세 태만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독촉을 하면은 좀 받기가 좀 용이하겠죠. 근데 어쨌건 뭐 재산이 있으면은 그 압류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 뭐 어쨌든 최대한 저희가 추적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무재산에 대해서는 진짜 대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세입금 환급에 대한 건데 지금 뭐 93억 정도 지금 환급이 안 돼 있네요. 여기 이유를 보면은 무슨 납세자 이제 뭐 권리 구제, 행정기관 차고 납세자 차고 뭐 차량 미등기 뭐 이런 나열이 돼 있는데 사실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줘야 될 거 빨리 줘야 돼요. 그 나도 이거 지금 내 도로에 들어간 보상을 한 150만 원 정도 97년 87년도 예, 고경에 못 받은 게 있어요. 근데 너무 까다롭고요. 몇 년 지나면 또 뭐 그냥 이리 빌고 저리 빌고 뭐 도시공사로 가라 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지금이야 그런 얘기가 없겠지만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줘야 될 돈 빨리빨리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이 지급하는 우리가 뭐 지급하는 서식이라든가 뭐 이런 양식을 좀 간소화해서 나 결국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엔 귀찮더라고 이제 그 돈 150만 원 받으려고 그냥 쫓아다니다 그냥 포기했는데 이러한 경우가 자꾸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시민들이 그거 그렇게 당했을 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네. 예, 맞습니다. 요거 이제, 바로 예, 집행해 주세요. 바로. 뭐 지방세 예.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집행이 되는데 사실 이제 세무서하고 연관된 금액이 대다수입니다. 세무서 요게 세무서하고 연관된 게 많아요? 예, 되게 많죠. 이게 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건 이제 세무서하고 관련이 돼서 저희가 여기서 바로 환급하는 게 아니라 세무서하고 또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환급 금액이 세무서 쪽이 많습니다. 지방소득세가 야중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아니 세금은 우리가 받았는데 왜 세무서하고 관계가 되나요? 우리가 받은 거 잘못 받은 거 또 잘못 낸 거 돌려주면 되죠. 세무서 관계야 뭐 본인들이 해결. 그건 아니고요. 보충 그게 설명 아니에요? 드리면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지금 되는 이제 건 국세 같은 경우 국세를 내다 보면 국세 경정이 되면 아니에요. 지방세 아까도 10%된 지방소득세 같이 이제 경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환급액이 많이 발생되는데요. 저희는 바로바로 환급해드립니다. 그래요? 네. 그거 나는 못 받았다니까요. 아니 어쨌든 그거 저기 위원님 요거- 그거하고는 틀린 거죠. 저희 요거 좀 신경 써서 예, 줄 수 있는 거 바로바로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주세요. 예. 네, 이사입니다.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휴식을 좀 했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